자, 또 시작해 볼까? 자, 이제 물리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시간상으로는 우리 운동량 얘기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운동량 볼까? 운동량은 우리 스몰 p로 쓸 거야. 그리고 벡터 값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물리적으로 이제 화살표를 쓸 겁니다. 벡터야. 방향이 있다는 뜻이죠. 이거 먼저 뭐 굳이 정의를 얘기하자면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 운동의 효과다? 뭐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운동량 그러면 운동의 효과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별로 뭐 저런 정의가 물리학적으로 의미는 없고요. 이제 식을 쓸 수 있으면 된다. 운동량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MV 이렇게 정의를 할 것이야. 우리는 F는 MA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이잖아. 그죠? M은 스칼라고 V가 벡터니까 결국은 운동량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는 속도 성분의 방향이더라 라고 하는 거가 핵심이지. 그 다음에 운동량의 단위는 어떻게 되겠니? M이 매스, 질량이잖아요. 킬로그램. 그 다음에 얘는 미터 퍼 세크죠. 그래서 이걸 뭐 디멘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물리에서 이제 킬로그램 단위야, 단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P는 MV라고 하는 공식이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운동량은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이 운동량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우리가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부터 바로 가봅시다. 뭐니? 보존 법칙이잖아, 법칙.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지켜줘야 되는 거야. 운동량 보존 법칙. 정확한 표현은 어떤 거냐면 물체를 충돌시킬 때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다.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충돌 전 운동량은 무조건 충돌 후 운동량하고 같아야 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벡터 값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오른쪽 방향을 보통 플러스 방향으로 보통 많이 얘기하지. 반면에 왼쪽 방향 그러면 항상 마이너스 부호를 넣어줘야 됩니다. 보통 문제 줄 때는 크기만 주기 때문에 부호를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놓치기 쉬운 포인트죠.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건 충돌 전 운동량의 합하고 충돌 후 운동량의 합. 그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 M1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는데 얘가 V1이라는 속도로 달려가고 있고요. 여기에 M2라고 하는 물체가 있는데 얘가 지금 V2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V1이 더 크다 합시다. 가정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뒤에 와서 뒤에 M1이 덮쳐버리겠지? 가서 퉁 하고 부딪혀버려. 얘가 빨리 달려갖고 여기를 이렇게 부딪힐 거란 말이지. 부딪히고 난 결과 충돌 후 M1은 속도가 달라졌겠지? M2 역시 속도가 달라졌겠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선생님이 그냥 일부러 오른쪽으로 그냥 다 썼는데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러면 대신 왼쪽으로 가면 부호만 마이너스 하나 더 붙여주면 된다. 그러면 이걸 갖다 식으로 하면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M1 V1이잖아요. 여기다 화살표 쓸까요? 그 다음에 M2 V2 이렇게 되죠. 이거는 결국은 충돌 후에 M1 V1 프라임이죠. 더하기 M2 V2 프라임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수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공식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공식 아닌 공식이야.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 그런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보존 법칙이니까 이건 꼭 지켜줘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그냥 이걸 이렇게 알면 돼. 선생님이 이제 인강 촬영해 보면 항상 이거 질문 나오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물리 좀 한다는 학생들은 뭐 알면서 질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걸 증명해 달라 그래. 야, 법칙을 어떻게 증명하냐? 그냥 외워. 그랬더니 반발이 많아. 이걸 왜 외워요? 법칙이니까 물리학적으로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몰라도 돼. 그냥 법칙이니까 이대로 쓰면 돼. 니네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얘기를 굳이 하자면 왜 이게 법칙이 됐냐면 사실은 이미 나와 있는 법칙이야.
거기서 살짝 식을 변형한 거일 뿐인 거예요. 심심하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선생님한테 가져와. 다 될 거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얘네 둘이 부딪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법칙 중에 배웠지. 뭐죠? 뭐지? 기억나? 작반이야. 작용 반작용의 법칙. 뉴턴의 운동법칙 제3법칙 기억나죠? 그러면 충돌할 때 한번 생각해봐. 1번 공하고 2번 공이 있어. M1하고 M2가 있어. 얘가 가다가 M1이 빨라갖고 퉁 부딪혔어.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됐을 때 이 부딪히는 순간 생각해봐. 1번이 2번한테 준 거랑 2번이 1번한테 준 거랑 어때요? 작용 반작용이지. 1번이 2번한테 준 힘하고 2번이 1번한테 준 힘이 같더라는 거야. 이건 법칙이야. 그거 예쁘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F1, 2 마이너스 F, 2, 1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붙인 이유를 알겠어? 얘가 플러스라 그러면 얘 마이너스 반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쓴 거야. 1번이 2번한테, 2번이 1번한테. 작반이야. 작용점이 서로 다른 데 있잖아. 이거 증명하면 돼. 별거 아니요. 어떻게 돼요? 얘 F는 MA잖아. 얘 F는 마이너스 MA잖아. 이렇게 돼. 뭐 1번 기준이면 이게 1이고 2번 기준이면 2번이겠지. A는 뭐라 그랬어? 델타 T분의 V-V 제로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 A는 뭐겠어? 델타 T분의 V-V 제로 이렇게 되겠지. 얘가 2에 대한 거, 2에 대한 거. 나중 얘가 1에 대한 거. 뭐 이걸 2, 1이라고 합시다. 얘를 2에 대한 거. 그래서 나중에서 처음 빼는 거니까 프라임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이거 델타 T 사라지잖아. 부호 정리하려고 왔다 갔다 옮기면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굳이 증명하라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뭔가 새로운 법칙이 아니라고. 뉴턴의 운동법칙 제3법칙 이미 법칙으로 나온 거에 식의 변형이야.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만드는 거야. 그래놓고 정의를 따르게 했어요. 충돌 전 운동량하고 충돌 후 운동량은 같더라. 근데 그거의 근원은 누구다? 뉴턴의 운동법칙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지? 해결됐지? 이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정리 한번 해봐. 이게 나오게 돼 있어. 이렇게 된 거다. 우리는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을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운동의 효과라 그랬잖아. 이거 어디다 이용할 건데? 니네 볼링 쳐봤니? 요새 이제 볼링장도 사람들 모임 많이 하면 많이 못 가죠. 볼링장 가서 볼링 쳐봤어? 볼링 칠 때 우리 볼링을 왜 치니? 점수 높게 나와야 되잖아. 높게 나오려면 어떻게 돼? 스트라이크를 많이 쳐야죠. 스트라이크를 어떻게 쳐? 운동량이 크게 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운동량이 크게 돼가지고 핀들이 핀 액션에 의해 가지고 다 무너져야지 스트라이크야. 10개가 다 무너져야지. 그럼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무거운 공 던지면 돼요. 그 다음에 세게 던지면 돼. 빠르게 던지면 돼. 그럼 운동량이 커져. 자, 운동량이 커질 수 있는 건 질량이 크거나 또는 속도가 빠르거나. 이거라고. 선생님은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물론 그래갖고 손목이 다치거나 그러면 큰일 나지. 자기 체중에 맞는 무게를 써야죠. 선생님 근데 보기보다 좀 무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좀 힘이 센 편이야. 그래서 볼링장 가면 하우스볼이라고 그러지. 거기에 12파운드, 13파운드가 제일 무거워. 선생님은 12파운드를 씁니다. 13파운드는 좀 했더니 무리가 가더라고. 손목이 좀 아프더라고. 12파운드.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좀 엄지손가락이 무식하게 커갖고 11파운드짜리는 엄지손가락이 안 들어가. 이게 구멍이 크게 뚫리질 않아 있어. 12파운드부터는 구멍이 들어가. 그래서 이제 그걸 쓰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린 역학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서 반동을 크게 줘야지. 반원을 크게 그린 다음에 아래로 내리면서 놔야지. 그러면 이제 뭐예요? 포텐셜 에너지. 이게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지. 탁 놓으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 거기다 무겁기까지 하지. 빵! 스트라이크!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은 프로 선수가 아니잖아. 프로 선수들은 뭐예요? 누구나 다 프로 선수들 막 운동 열심히 해갖고 무거운 거 제일 무거운 거 던지면 되잖아. 세게 던지면 되잖아. 운동을. 근데 점수를 많이 내려면 많이 넘어뜨리려면 확률을 높여야지.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은 스트라이크 내는 방법이 1번 핀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공을 스트레이트로 던지기 때문에 1번을 밀고 그냥 들어가 버리면 어떨 때
양옆에 핀이 2개 남아. 완전 스플릿 나는 거지. 이러면 그 뒤에 처리하기가 되게 어렵잖아. 프로 선수들은 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1번, 3번 포켓 안으로 집어넣는 거야. 그러려면 볼링공을 회전을, 훅이라 그러지. 스핀을 넣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할 때 손가락으로 튕겨줍니다. 공을 마지막 놓는 순간에 손가락을 튕기는 기술을 써. 그럼 공이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휘어갖고 1번, 3번 사이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휘지를 못하니까 1번만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야. 확률적으로 스플릿 날 확률이 높은 거야. 근데 프로 선수들은 이렇게 하니까 거기 있는 핀들이 막 핀 액션을 내갖고 우장창창창창 스트라이크가 나는 거죠. 이러면 점수가 잘 나오는 거지. 이런 원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의 효과라고 하는 거 볼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볼링의 스트라이크를 많이 낼 확률이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이걸 키우거나 이걸 키우면 되는 거야. 둘 다 키우면 가장 효과적이지. 심지어 거기까지 여기는 없지만 이 시기는 없지만 맞을 확률을 높이는 거죠. 훅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많이 내려고 하는 게 바로 볼링 게임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바로 운동량이다. 운동량은 그 질량하고 속력에 관련된, 속도에 관련된 값이다. 중요한 건 운동량 보존 법칙을 통해 가지고 나중 속도 같은 걸 구하는 거다. 나중 속도를 구하는 거다. 시험 문제에 이 나중 속도를 구해 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또 다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든지 이런 걸 구하는 문제를 풀 때 중간 단계로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이제 핵심이 3가지로 보통 나눠서 선생님 분류를 할 건데 첫 번째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이제 융합의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굳이 이렇게 용어를 정리를 할 필요는 없지만 노트 필기를 우리가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분류를 좀 해놓읍시다. 융합이라고 한번 해보자. 융합은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M1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V가 이렇게 있어. V1으로 가는데 M2가 이렇게 있네. 얘가 정지 상태에 있었어요. 또는 뭐 달리고 있어도 상관없어. 그래갖고 얘가 가서 여기 가서 쾅 하고 충돌했네. 그랬더니 얘네 둘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붙어버리더라는 거야. M1하고 M2가. 붙어서 V2라는 걸로 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름이 융합이야. 융합이야. 이런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얘 충돌 전 운동량은 M1, V1 플러스 M2의 정지니까 0이겠지. 이게 누구랑 같아야 되는 거야? M1하고 M2를 2개 더해진 거의 질량의 V2 프라임이 V'이라고 합시다. V 프라임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걸 우리는 융합의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이제 이게 실제 니네들한테는 예시로 많이 나오는 게 이걸로 나옵니다. 총알 박힌 나무 도막. 우리 남학생들은 나중에 이제 군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군대 가면은 총 쏠 건데 총 쏘면 되게 무서워요. 사격장의 선생님이 제일 무섭더라고. 자칫 잘못하면 총 맞을 수도 있거든. 근데 총 맞은 노래 제목에도 나오잖아. 총 맞은 것처럼. 그죠? 가슴이 아프대요. 그게 아플까? 그 총알이 되게 조그마니까 콕 찔릴 것 같지. 근데 선생님 맞아보진 않았지만 진짜 맞아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요. 그 충격파가 너무 커서 이런 몽둥이로 맞는 느낌이래. 푹 맞으면 어디 맞았는지 모르는 거야.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우다다다다 내가 맞은 거야. 뭐 이런 거죠. 자기가 어디 맞았는지 잘 모르려. 뭔가 와서 충격이 왔는데 어디를 맞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너무 그 충격이 커서. 실제로 그럴 법해. 엄청나요. 총알이 가서 그 흙 쌓아놓은 데 가서 박히는 거 보면 푹푹 소리가 나는 거야. 정말 살 떨려. 사격장 무섭습니다. 나중에 사격하러 갈 때 그걸 실감할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총알이 날아가는 거야. 근데 물리학적으로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 총알의 속도를 측정하고 싶은 거야. 여기 혹시 뭐 MBC 아버지가 국장이거나 국장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초고속 카메라를 빌려올 수 있을 것 같아. 초고속 카메라로 총알을 찍으면 총알의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TV에서 그 사과 같은 거 놔두고 총알이 날아가면서 사과 관통하는 거 모습 본 적 있지. 그런 거는 프레임 숫자로 나누면 시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총알의 속도가 구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이거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날아가는 총알의 속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총알 박힌 나무 도막.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자, 총알이 이렇게 있죠. 총알이 날아가. 니네 총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보통 탄마다 조금씩 틀린데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여기 안에 화약이 잔뜩 들어있고 여기 뇌관이야.
그래서 총의 공이라 그래. 여기를 땅 치면 여기 안에 폭약이 폭발해갖고 얘가 앞에 이게 튀어나가. 이게 총알이야. 이게 총알인 겁니다. 공포탄은 이 알이 없어. 그 여기에 마무리됐어 그냥. 그래갖고 저기 놓고 쏘면은 그냥 불꽃만 나고 소리만 커. 화약만 터지는 거야. 이게 공포탄이야. 공포탄도 탄피는 있어. 이게 탄피거든. 근데 그 앞에 여기다가 탄을 넣으면 이제 이 출력 때문에 얘가 튕겨 나가는 거야. 이게 총알이야. 가서 이게 돌면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박히면은 여기는 구멍이 뻥 뚫리는데 뒤는 완전히 이만해져 구멍. 육조 우선이라 그래갖고 우리는 지금 K2를 쓰지. K2 같은 경우는 거기 오른쪽 방향으로 총구가 이렇게 나선이 돼 있어. 그래서 총알이 나가면서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박힐 때는 콕 들어가는데 안에서 휘집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바깥에 나올 때는 여기 구멍이 뻥 뚫리면 여기는 다 날아가 버려. 돌면서 나와버려. 안에 있는 내장을 다 휘젓고 나와버려. 그러니까 총알을 관통상을 당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운이 되게 좋은 거야. 그거 그냥 관통만 하면. 근데 대부분 장기를 훼손하면서 간다. 그게 문제인 거죠. 요새 나오는 총알은 또 어떤 줄 아니? 안에서 터져. 이게 또 문제야. 좀 더 정교한 총들이 있어. 이 안에다가 화약을 넣은 거야. 그래갖고 어떤 물체에 맞으면 그 안에서 또 터지게 돼 있어. 그래갖고 파편들이 다 박히게 치명상을 입히는 거죠. 요새 무기들이 너무 막 최신 무기들이 너무 많아갖고 탄도 이래. 니네 탄도 알잖아. 탄도 슉 날아가갖고 팍 박히는데 그 안에 터져가지고 또 지하 밑으로 또 들어가. 거기서 2차, 3차 폭발하는 거야. 그래갖고 뚫고 들어가고 또 뚫고 들어가고 막 이런 식이야. 그래서 옛날에 뭐 오사마 빈 라덴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잡았다네. 그런 포로. 미사일을 쏘는데 미사일이 지하 벙커를 막 뚫고 들어가 버리는 거야. 가서 터지고 하나 망가뜨리면 또 들어가서 또 터지고 하나가 그래. 계속 터지는 거야. 이렇게 돼. 어쨌든 그렇습니다. 얘의 속도가 너무 빨라갖고 우리는 이걸 측정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질량은 저울로 잴 수 있잖아. 그래갖고 여기다 이제 어떻게 된다? 나무 토막을 이렇게 갖다 놓는 거야. M이라고 하는 나무 토막에. 최초에 이제 어떻게 됐겠니? 정지에 있었겠지. 그리고 이제 우리 얘는 타점 기록계라 그래서 타점 기록계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타점 기록계로 연결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얘가 콱 하고 가서 박힐 거 아니야. 그러면 딱 가면서 박힌 상태로 드륵 가겠지. 찍히겠지. 그럼 이거 나중에 분석하면 이 박힌 채로 나간 속도를 알 수 있겠죠. 얘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총알이 박힌 채로 얘가 V'이 생기겠지.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처음에 MV예요. M이 정지였어요. M하고 M이 합쳐져 가지고 V'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타점 기록계로 측정 가능. 이건 저울로 재면 되는 거고. 저울로 재면 되는 거고. 우리가 모르는 엄청 빠른 총알의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바로 총알 박힌 나무 토막의 핵심입니다. 이게 뭐다? 가다가 붙어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융합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충돌이 있어요. 충돌은 볼 것도 없어. 지금 이게 그냥 그대로 옮기면 돼. 이거 그대로 옮겨놓으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가 충돌이야.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된다? M1, V1 충돌전, M2, V2 충돌전. 이거는 충돌 후에 M1, V1 프라임, M2, V2 프라임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미지수 하나 구하면 되는 것이야. 이걸 우리는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충돌의 예는 뭐가 있을 거냐? 얘는 관통이죠. 관통이야. 관통 예를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해서 자, 질량 M인 총알이 날아가고 있어 지금. 엄청 빠르죠. 근데 여기 나무 토막에 가서 충돌했어. 이렇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된 거니? 얘가 뚫렸어. 여기가 구멍이 뽕 뚫렸어. 이렇게. 관통을 했죠. 그래갖고 튕겨 나왔어 총알이. 이렇게 될 거야. 총알의 속도가 좀 느려졌겠지. 그럼 이 나무 토막도 속도가 생겼겠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물론 여기 뚫고 나오면서 여기 질량 손실은 없다라고 그냥 가정합시다. 그냥 M이라고 합시다.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는 거야? MV 플러스 M의 정지니까 0이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M의 V2'에 스몰 M의 V'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타점 기록계 연결하면 되는 거고 그럼 V2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얘는 이제 속도가 상당히 많이 느려졌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갖고 그 앱에다 넣으면 속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저기는 총알은 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카메라로 안 찍혀.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로 안 찍힙니다. 이건 초고속 카메라로 써야 되는 거니까. 근데 초고속 카메라가 없을 때 이런 방법을 쓰면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촬영 가능하다는 얘기지. 날아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야. 얘의 속도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이거 구하고 다 구하면 이걸 구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게 관통의 문제입니다. 그걸 광범위하게 우리는 충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분열이 있어. 사실은 물리에서는 요거 두 개가 중요하고요. 원래 운동량은 이 분열에서 나온 거야. 니네 이제 고1 때도 배우고 물리학 1의 뒷부분에서도 배우는데 핵 반응할 때 우라늄을 중성자를 집어넣어 흡수시켜가지고 터트리면 그 안에서 중성자가 3개 기어 나옵니다. 근데 최초 들어갔던 중성자의 운동량하고 똑같은 운동량을 가진 애가 3개가 나오는 거야. 이게 운동량 보존이야 사실은. 그래갖고 그 운동량을 가진 애가 또 다른 우라늄 핵을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중성자들이 막 기어 나오는 거야. 걔네들이 또 다른 우라늄들하고 반응을 하는 거 이거 우리 핵 반응이라 그래. 그때 한꺼번에 나오는 에너지가 핵 분열 반응이야. 그래서 크립톤하고 바륨 막 이런 걸로 깨지면서 중성자들이 막 기어 나오는데 그 중성자들의 운동량이 보존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분열하는 과정에서 운동량이 보존된다. 이게 사실은 핵심이었어. 거기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나온 거예요. 운동량이 나오게 된 거야. 핵 분열할 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전적 학에서는 잘 다루진 않습니다. 근데 분열은 알고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를 V라는 속도로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M에다가 뭐 예를 들어 기폭장치 같은 걸 했다 그래봐. 날아가고 있는데 리모컨으로 빵 터뜨렸어. 날아가다가 얘가 터졌어. 이렇게 나눠졌어. M1하고 M2로 나눠졌다 그래봐. 이거 물리 원이니까 그냥 수평면에서 V1, V2로 갖다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충돌 전 운동량은 충돌 후 운동량하고 같더라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분열했을 때 운동량은 분열하기 전하고 운동량이 같더라.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물론 여기 안에 들어있는 뭐 기폭장치 이런 거는 무시하고 예시를 든 거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가서 쪼개질 때 이거 합이 같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게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여기다 할 때는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 화살표 방향이 반대면 무조건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뭐만 알면 돼? 운동량 보존 법칙만 알면 된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어디다 써먹을 거냐는 얘기야. 실제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냐. 자, 실제 수능 문제 한번 적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거 있다 해봅시다. 그러니까 운동량 뒤에 충격량도 배우겠지만 운동량 충격량은 이렇게 역학을 풀기 위해서 중간 단계 한 단계 한 뭐 속도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거 구할 때 쓰는 거야. 이거 단독으로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잘. 선생님이 지금 수능 문제라고 내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아직 안 배웠지만 너네 중학교 때 배웠어. 역학적 에너지 보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이렇게 진자가 있는데 이 진자에 나무 토막이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나무 토막이 이렇게 다 매달려 있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총알을 쏜 거예요. V라는 속도로 총알을 쐈단 말이지. 그랬더니 여기 가서 팅 하고 부딪혔어.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단 말이지. 어떤 상태로? 크기가 같냐? 좀 더 크게 해야 돼. 이렇게 총알이 박힌 채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 센터랑 여기 센터에서 높이가 H가 올라간 거야. H가 올라간 거야. 됐어요? 이렇게 되더라. H를 구해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수능 문제야. 아무것도 안 주고 이걸 구하래. 자, 다시 문제는 이해했죠? 얘가 가서 콱 박혀갖고 그 에너지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H만큼 올라갔어. H 높이를 주어진 걸로 계산을 하라라고 하는. 주어진 문자로 계산을 해라. 이게 진짜 직접 수능 문제다. 어떻게 할 거야? 잠깐 시간 줄 테니까 고민해보세요. 한번 풀어보든지. 힌트는 뭐예요? 힌트는 얘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 그랬죠?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구하지? 이 P는 mgh지.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냐? 이거라고. 포텐셜 에너지는 mgh야. 근데 m하고 m이 지금 붙어 있는 상태, 박힌 상태이기 때문에 m 플러스 m이라고 쓴 거죠. 이게 전체 에너지잖아. 이게 에너지가 보존이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이렉트로 풀어줄게. 얘가 박힌 상태로 여기를 출발한 속도가 있겠지. 이걸 선생님이 V'이라고 놓을게. 근데 주어진 값으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이 V'은 중간 단계인 거야. 그 V'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다시 한번 얘 2분의 1에 박힌 상태니까 질량은 이렇게 되고 V'의 제곱이지. 이게 뭐예요? 운동 에너지요. 이게 얘랑 같은 거야. 이 운동 에너지가 전부 뭘로 된 거니까? 포텐셜 에너지로 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주어진 값이 얘가 주어진 값이 아니잖아. 주어진 값으로 표시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박힌 채로 간 속도니까 이거 운동량 보존으로 해야지. 출발 전 얼마예요? MV. 출발 전 얼마예요? 이 M0 이거잖아. 나중 최종 얼마야? M 플러스 M에 V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니네 V 프라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M 플러스 M에 MV 이렇게 나타내면 되잖아. 이거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제곱해서 M 플러스 M에 GH 같다고 놓으면 되는 거야. 이거 놓고 다 이항하면 되지. 그럼 주어진 문자로 표시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이 이런 데 이용되는 거라고. 이 V'을 구하기 위한. 그게 운동 에너지가 전부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 상황이니까. 이런 거다. 그래서 운동량하고 충격량은 이렇게 중간 단계에서 어떤 값을 구하기 위한 걸로 수능 문제에 많이 응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로 총알 박힌 나무 도막을 예시로 들어주는 게 이런 이유다. 대부분 붙어서 가거나 또는 튕겨 나가요. 얘는 총알은 반대로 나가고 얘는 올라가더라. 뭐 이런 것도 하면 얘 속도 구할 수 있겠지. 응용은 여러분들 머리 수준으로도 충분히 응용 가능해요. 할 수 있겠지. 그런 문제들이 수능 문제로 나온다. 별거 아닙니다. 일단 운동량은 이 정도 정리하세요. 적어놔 보세요.